헤드라인입니다. 지난 6월 21일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김기현 시장의 특강 릴레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2016년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교육이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후보자와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태화강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개최된 2016 바이오블리츠 인 울산의 현장을 양정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금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석유거래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성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 사업단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울산 북항 및 남항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병기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트레이딩 전략을 비롯한 석유 시장 참여 전략을 소개하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석유거래 금융상품과 석유 제품이 정규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담보 인정 비율 재설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오일허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오일허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 등 오일허브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1일 김기현 시장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중앙부처 5급 공채 신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한민국 신목민심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기현 시장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세계 6위의 대국으로 성장해왔다며 대한민국의 강한 시민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새로운 비전과 꿈인 한국봄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시민사회, 정부의 수평적 협력체계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기업의 이윤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사회통합을 통한 공정사회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소통과 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이 신규 공직자들임을 밝히고 공직자의 새로운 덕목으로 원활한 소통 능력 통과, 따뜻한 마음 온, 신뢰와 신념의 신, 철저한 업무 실행 능력 행과 더불어 긍정의 힘 창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7월 8일까지 3주간 울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후보자 41명,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 16명 등 57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신규 공무원의 기본 자세와 공직 가치 분야입니다. 또한 시정의 이해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야와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한 소양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체험형 교육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이 마련됐으며 울산의 발전 과제 등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본임 토의와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공직에 보다 빨리 적응하고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6월 18일 실시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합격한 신규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기, 제3기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인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처용항의 페르시아 왕자를 웹 애니투미 증강현실 만화책으로 제작합니다. 이 만화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게 됩니다. 따라서 총 3억 9,9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9월부터 웹 애니툰이 연재되고 최종 증강현실 만화책은 2017년 5월경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후속 콘텐츠가 개발됨으로써 고대 해상실크로드 동단 울산의 도시 브랜드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제도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 울산시는 다양한 계층과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사용자들이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라도 쉽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해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징수 독려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54명에게 3억 7,3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징수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울산의 랜드마크,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인 태화강. 과거엔 오염이 심해 죽은 하천이었던 태화강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청정지역으로 되살아나면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태화강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양정희 리포터가 직접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대체 어디 쓸라나? 여기? 아니 여기? 그렇다면 여기! 짠! 여러분! 제가 지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직다고요? 여기 바로 태화강입니다. 이 태화강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 히브로가 이 태화강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탐사하러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가 태화강에서 있었습니다. 한번 페스티벌, 드론축제! 와, 정말 이 태화강이 우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거겠죠? 네, 2016 바이오블리츠 울산 행사. 바이오블리츠란 생물 다양성 탐사로 24시간 동안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태화강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사는지를 조사하는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태화강.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울산 태화강이 환경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물 공부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울산 태화강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삼호교, 척과천, 선바위, 반천교, 그리고 대왕교 일원까지 총 5개 지점에서 각각 어류와 조류, 식물, 포유류, 곤충으로 나누어 생물 탐사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평소에 생물에 관해서 흥미가 많아서 이 근처에 태화강에 있는 생물이 어떤 생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갖고 여기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탐사할 거고 그만큼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태화강 생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고고!
이번 탐사의 특별한 점은 관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동행해 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죠? 오늘 탐사하면서 어떤 새를 좀 보고 싶어요? 백로야. 왜 백로요? 백로가 되게 예쁘다고 들었어요. 출발! 안녕! 출발! 어머나, 집밥구리가 놀러 나왔네요. 그런데 뱁새도 있다던데 비 와서 안 나왔나? 어디 있을까요? 방금 집밥구리라고 새를 봤어요. 어떤 새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숲속의 수다쟁이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놈들이죠. 그래서 특히 아침이라든지 해질 무렵에 모여서 잠자리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잠자리를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시끄럽게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화강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 동네 하천 태화강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든 거겠죠? 방금 대나무 숲에서 뭐 사진 찍던데 뭐 찍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뭐 찍었어요? 죽순이요. 대나무 자라기 전에 키우는 과정. 해가 있는 낮에는 걸으면서 생물을 탐사하는 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 그리고 야간 생물 탐사도 진행됐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정말 지루할 틈이 없는 태화강 탐사. 작년에도 제가 개최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앞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예, 작년의 경우에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에서 전국 행사로 저희가 울산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바이오블리츠 울산에서 지역 행사로 좀 규모는 줄였지만 좀 더 내실 있고 또 알차게 준비를 하고 아마 내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12경 중 하나로 울산시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이 태화강은요,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수가 무려 9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인 태화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대숲공원과 억새단지, 그리고 태화강 생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하셔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재 차량 등록 원부 소유자는 전국 금융기관, 위텍스, 지로사이트 혹은 ARS를 통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6월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공연 라흐마니노프가 공연됩니다.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28일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갤러리 아리오소의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아리랑이 공연됩니다. 예매는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